안녕하세요, 평온독서 여러분. 오랜만이죠? 항상 영상을 찍으면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긴 있거든요. 원래 그냥 누구한테도 보여주는 걸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없을까, 잘 소개할 수 없을까, 더 빨리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이 생겨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저 허리 통증도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좀 밤에 이제 입추가 지난 밤이거든요. 그런 밤에 좀 차분하게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하나씩 한 권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동물들처럼. 이 책은 굉장히 단순한 물음을 가진 책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동물들을 연구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서요. 어떻게 사람이 제일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럼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수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쥐와 사람을 비교하면 생쥐의 생애와 사람의 생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아지를 1년 살면 7년을 산다고 사람 인생으로 나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사람 이게 생명이 어느 만큼 우리가 오래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조건 하에 한번 환산을 해보고 이제 지수를 만드는 건데, 이분이 이 생명 지수, 그러니까 장수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부록에 장수 지수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꽤 높아요. 그런데 사람의 장수 지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렇게 되고, 그 유아 사망률이 적어지면 장수 유전자 개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아 사망률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나라는 많고 이제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좀 적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사람이 어느 만큼 살 수 있는가, 150살까지 119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때까지 사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동물의 나이를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죽지 않은 한 동물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 들어간 해, 나온 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류가 있는 것에 되게 많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 봐서 사실은 장수하는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공룡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공룡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 공룡을. 그래서 마지막 공룡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공룡이 이름이 있어요. 투아타라라는 도마뱀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룡이 굉장히 오래 사는데요. 그래서 장수지수도 생각보다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장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발견을 하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를 찾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게 딱 알아맞히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에 관련돼서도 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암도 DNA로 풀 수 있을 것이다 했다가 이제는 대사질환으로 많이 바꿔서 연구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삼으면 그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정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량하는 방법에 대한 그
스텝이 그 단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도 정말 정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면 얼만큼 더 살 수 있는 건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코끼리에 대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205페이지에 나온 구절인데, 자연의 창의성은 끝이 없다. 우리는 코끼리의 암 저항성에 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작은 좋다. 한편 흥미롭게도 눈먼 두더지는 다른 방법을 갖고 있다. 눈먼 두더지도 암에 대한 저항성이 탁월한데 세포 사망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읽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는 동물에 대한 좀 관심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릴 책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던 책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장수지수라는 것도 여기서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아직도 자연을 뼛속 깊이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세하게 아직 모르는 단계로서 곤충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땅속의 동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동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코알라가 이가 한 번밖에 안 나서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가? 그리고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 6번의 치아가 난대요. 그래서 식물을 많이 씹어 먹어 섬유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가 빨리 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얼만큼 사람의 생명을 연장했는지, 수명을 연장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동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인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요즘에 읽었던 토픽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건강이란 무엇인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그 책에 대해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다시 봐야 되나 할 정도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사람이 사는 게 어떤 것인가, 남을 욕하는 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가급적 사람 욕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본 영화가 그 영화였어요. 좀 뜬금없지만 그 매드맥스 퓨리오사를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뒷북 치는 거죠. 남들은 다 봤을 테지만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핵 전쟁 이후의 삶이잖아요, 인류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 사람은 거기에서도 적응을 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 사람이 계속 사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되든 뭐 핵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구가 망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살아남는 어떤 종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의 마지막 세대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사는 거겠죠. 그 상태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퓨리오스의 그런 대사가 있어요. 풍요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풍요가 뭐야? 그래서 엄청 풍부한 게 뭐야? 한 번도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풍족한, 풍요로움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역사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사람답게, 누구나 사람답게 존중은 아직 다 못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은 사실은 인류가 처음 맞이해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입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는 나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땅굴 속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이제 바닥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사회가 진짜 인류가 처음으로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처럼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되는 그 시점에서 인간이 뇌가 커지고 그 다음에 뇌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장수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폐경이 오는 게 사람이 거의 유일하잖아요. 동물도 계속 애를 낳다가 죽는데 사람은 폐경을 하고 일정 기간에만 애를 갖고 그 다음엔 애를 안 낳으면서 계속 살 수도 있는 장수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끝까지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뇌 발달이 그런 걸 많이 기여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퓨리오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인류가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뭐 생애를 100년 정도 본다면 100년, 120년, 130년 이후에도 계속 시대가 흘러가고 인류가 역사를 쓰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200년 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DNA 전승이라는 그런 종족 보존이라는 것에서 나는 그들과 이제 역사로서 같이 통하는 게 있겠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되게 좀 어떤 뭔가가 시대를 막론한 어떤 그런 인류의 생명의 끈질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좀 사람의 어떤 존엄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꼭 장수만이 아니더라도 동물로서 많이 우리가 빗대어 보잖아요.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읽으시면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되게 많이 나와요. 돌고래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두더지도 나오고 공룡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곤충도 물론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온 독서 하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세요.